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12일 전주 르인호텔에서 2016년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이 개최됐는데요. 이번 워크숍은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상인들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꺼져가는 전통시장의 불빛을 되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북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은 12일 전주 르인호텔에서 2016년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은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상인들의 단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상등가에서 금년에 무엇을 잘못했고 또 무엇을 잘했는가를 잘 많이 토의를 해서 주시고 우리 상인회와 각 상인회 간의 교류도 많이 해주셔서 전라북도의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시장들이 활기찬 시장으로 발돋움해서 우리 전국의 경기는 물론이고 전국의 경기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부터 살아났다 했으면 좋은 생각,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도내 전통시장은 상업 위축과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아케이트, 주차장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분위기 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상권 피해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틀간의 일정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리더십 특강을 비롯한 토론, 우수시책 발표를 통해 상업에 있어서의 전통시장의 입지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2016년부터 민간위탁시설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선한희 의원이 처우 개선비 편성 등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선한희 의원이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시설의 처우 개선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자로 나선 선한희 의원은 현재 전주시는 2016년부터 민간위탁시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비의 주먹구구식 편성 논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위탁시설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전주시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대기업의 홍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처우 개선비가 기준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문제 예산이 되었습니다. 처우 개선비는 생활임금 수준이 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에서 생활임금 차액분을 편성해서 지급해주는 제도로 기본급이 140일 경우 매월 40만 원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서 의원은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적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맞춰주는 것이 처우 개선비의 취지였지만 현재 각 시설별로 내려진 처우 개선비는 다시 시설 내에서 직원별로 임의로 편성되어 불공평하게 나눠지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고 퇴직자 인원의 처우 개선비까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문제 예산이 되고 있다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주시 김승수 시장은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아닌 중간급 직원들의 급여가 유사하게 지급되는 등 예산 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된 사례는 있었지만 퇴직자 인원의 처우 개선비를 나누어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며 앞으로 처우 개선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확실히 정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대전 원예농업은 지난 12일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쌀 13,000kg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은 권선택 대전시장과 김의영 대전원예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 10층 응접실에서 열렸습니다. 기탁된 쌀은 복지만둘의 결연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대전 푸드마켓 등을 통해 긴급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전 원예농협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는 등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김장 및 사랑의 쌀 등 이웃돕기 사업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산 지역 중학생들에게도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는데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전격 합의하면서 시의회도 예산 전액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서병수 부산시장과 백종원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금식비 100% 전면 확대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100% 편성에 합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논쟁을 끝내고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332억 원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 교육청이 긴밀히 협의한 끝에 초기에 편성한 예산보다 추가 지원을 약속하면서 100%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부산시 교육청도 올해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무상급식 외에도 외국어 교육과 공교육 강화, 시설 개선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2일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방문 유도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를 위해 웰컴 캠페인을 실시하고 강원도와 두타몰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25일까지 동대문 두타광장에서 비보이 댄스, K-드라마 코스프레 등 오프닝 이벤트를 시작으로 동계올림픽 VR 체험존, 올림픽 마스코트를 활용한 포토존 운영 등을 통해 강원도를 집중 홍보할 방침입니다. 캠페인 기간 중 강원도 홍보부스를 찾는 외국인에게는 웰컴팩을 선물로 증정하며 24일에는 소원나무에 글을 남겨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항공권을 선물로 제공합니다. 또한 업무 협약을 통해 정보 공유와 홍보물 제작, 배포 등에 협력하며 추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인월면과 금지면, 3회면 등 4개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6,043건에서 올해 7,359회의 임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퇴비살포기, 콩탈곡기, 소형 굴삭기, 논두렁 조성기, SS기 관리기 등의 임대 활용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임대 횟수는 하루 평균 22대 정도이며 영농철에는 59대 정도를 임대해 활용하는 등 고령화된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응을 얻는 이유는 저렴하고 다양한 농기계를 수시로 빌려 쓸 수 있으며 현장에서 사용하다 고장 시 즉시 출동하여 수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기계들은 영농철 이전에 50여 대를 추가로 구입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많이 사용하는 기종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하였고 임대 기종에 관한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2일 전북 남원, 경남 산청, 강원 철원 등 전국 10곳을 고향희망 심기 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고향희망 심기 사업은 인구 감소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사회가 활력을 잃어감에 따라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가진 출향인들과 손잡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5월에서 10월 전국 5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총 2,744회의 고향 방문,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우수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아름다운 건물 번호판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 공모전은 국민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우수한 디자인의 건물 번호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은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 후 내년 4월 시상할 예정입니다.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가 확대될 경우 도로명 주소 정착과 함께 건물과 조화롭게 디자인한 건물 번호판 설치로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